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워싱턴 국방부 긴급회의에서 세계 최강국 미국을 향해 폭탄 발언을 해버린 건데요. 미국이 막으면 우리는 독자 노선을 택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 방산업계는 충격에 빠졌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캐나다까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투기 노선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필리핀은 왜 세계 최강국 미국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왜 동시에 미국의 등을 돌리는 걸까요? 미국 방산업계 최정점에 있는 남자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린 파커입니다. 미국 출신이고 올해 55이죠. 전직 F-35 테스트 파일럿이었고 지금은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공군전력 특별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전략실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고작 5분 만에 필리핀 국방장관이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막으면 우리는 독자 노선을 택합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스크린 너머 필리핀 국방장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림 없이 곧았죠. 이건 협상용 멘트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대표도 즉각 가세했습니다. KF-21 도입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15명의 참석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앤드류가 태블릿을 제게 건넬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는 한국계 미국인 분석관인데 조용하지만 판단만큼은 빠르고 정확한 친구입니다. 10년을 함께 일했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캐나다까지요. 5나라가 동시에 KF-21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앤드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RCS 0.5제곱미터, F-16 대비 0대0 임무 효과도 4.1배,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 적용 예정. 제 손이 떨렸어요. 태블릿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생을 하늘에서 살았어요. F-35를 몸으로 테스트했던 파일럿이었습니다. 네바다 사막 위를 수백 번 날았죠. 그 기체의 모든 한계를 알고 있었고 그 우월함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조종관을 잡을 때마다 느꼈던 그 확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가 진짜라면 내가 평생 비행하며 믿어온 기준이 뒤집힌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동료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국가안보국 담당자가 추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까지 진행 중입니다. 출력 16,000파운드급으로 추정됩니다. 완성 시점은 2년 이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독자 엔진이라는 건 미국의 통제권 밖을 의미했죠. 부품 하나하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출 허가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회의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흑백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한국전 참전 베테랑이었던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얼굴이었죠. 젊은 시절 아버지는 한국 땅에서 싸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의 일기장을 몰래 본 적이 있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언젠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높이 날 것이다. 당시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감상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보수 언론 12곳이 동시에 같은 헤드라인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KF-21 가짜 5세대, 모든 채널이 똑같은 프레임으로 도배됐습니다. 조율된 것처럼 일사불란했어요. 누군가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커피를 내리고 폭스 뉴스를 켰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화면 가득 나왔어요. 그는 미국 방산업계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F-35 독점 체제의 수호자였습니다. 30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거물이에요. 워싱턴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KF-21은 4.5세대일 뿐입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건 착각이에요. 동맹국들이 현혹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말이죠. 리처드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눈빛이 강했습니다. 제스처도 크고 단호했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출연자를 소개하는 자막이 떴어요.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잭이었거든요. 제 전남편이요. 전직 공군 조종사였던 잭은 지금 로키드 마틴 고위 로비스트였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함께 하늘을 날았어요. 같은 기지에서 근무했고 같은 꿈을 꿨습니다. 동맹국들은 검증된 F-35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길입니다. 50년간 쌓아온 신뢰를 버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증명된 기술을 제공합니다. 잭의 말을 들으며 저는 TV를 껐습니다.
리모컨을 던지듯 책상에 내려놨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같은 하늘을 봤어요. 둘 다 하늘을 사랑했고 비행을 삶의 전부로 여겼죠. 군인일 때는 같은 꿈을 꿨습니다.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꿈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었어요. 저는 진실을 찾으려 하고 잭은 기득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오후에 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붉은 봉투에 담긴 외교 문서였어요.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방해하면 우리는 독자 방위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는 최종 통보입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죠. 마지노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앤드류와 저는 긴급 2차 검증에 돌입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밤늦게까지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커피를 5잔째 마시고 있었어요. 내부 무장창 장착 시 RCS가 F-35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오차 범위 5.1 이내였어요. 이건 오차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생존성은 FA-18 대비 1.2배였어요. MIT 실험실의 분석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이었죠. 편향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기획관들이 소리쳤어요. 한국 기술을 인정하면 미국의 패권 질서가 무너집니다. 50년 동맹 체계가 흔들립니다. 저는 천천히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집어들었어요. 우리가 통제할수록 그들은 더 빨리 독자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난 3년간의 결과예요. 그래프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 곡선이었어요. 동남아 3국과 캐나다가 KF-21 도입 검토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어요. 두께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이제 한 권이 100페이지를 넘어섰어요. 저는 밤마다 데이터와 씨름했습니다.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계속됐어요. 청소 직원이 매일 밤 제 사무실만 불이 켜져 있다고 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RCS 0.5, 임무 효과도 4.1배, 생존성 1.2배, 램 흡수율 93%.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만든 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주말인데도 출근해 있었어요. 워싱턴 근처 조용한 카페에 잭이 나타났습니다. 청바지에 재킷 차림이었어요. 예전에 자주 오던 곳이었죠. 우리가 결혼했을 때 단골이던 카페였습니다. 에린, KF-21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정치적으로 위험해. 방산업계 전체가 너를 주시하고 있어. 리처드가 직접 나를 찾아왔어. 저는 커피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건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야. 그리고 하늘이고. 잭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넌 여전히 그 고집쟁이구나. 현실을 봐. 방산업계 전체가 반대하고 있어. 의회도 로비스트들도 다 말이야. 너 혼자 이길 수 없어. 고집이 아니라 원칙이야. 나는 파일럿이었어. 하늘은 거짓말을 안 해. 숫자도 거짓말 안 하고. 데이터가 말하고 있잖아.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각자의 길이 너무 멀리 갈라져 있었죠. 20분쯤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시다 일어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국방부 내부 문건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밀 표시가 선명했어요. 톱시크릿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KF-21X 병행 운용 시 동맹 안정성 1.4배 상승, 동맹 이탈 위험 감소,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도 첨부돼 있었어요. 그래프와 표가 가득했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죠. 결론은 명확했어요. 미국의 미래가 KF-21을 인정할지 여부에 달렸다는 겁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창밖으로 비행기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레이건 공항에서 이륙하는 기체들이었죠. 10분마다 한 대씩 날아올랐습니다. 평생 F-35를 믿었던 제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파일럿으로서의 자부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테스트 파일럿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네바다 사막 위를 날던 그때가 생생했어요. 마하 2.5로 질주하던 순간들이요. 저는 언제나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추측이 아니라 증거를 따랐죠. 그게 파일럿의 방식이었어요. 생존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감정으로 판단하면 죽으니까요. 아침이 됐을 때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일기 한 줄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은 언젠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높이 날 것이다. 파일럿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만으론 부족하다고요. 직접 봐야 한다고요. 직접 느껴야 한다고요. 국방부에 긴급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승인은 이틀 만에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장장 14시간의 비행이었어요. 다리가 뻐근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이 환영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KAI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곧바로 헬기로 이동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오늘 안에 사천까지 가야 했습니다. 헬기 창밖으로 산과 바다가 보였어요. 한국의 지형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산이 많고 강이 구불구불했죠.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헬기가 사천 상공에 도착했어요. 아래로 거대한 공장 단지가 펼쳐졌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축구장 10개는 좋게 됐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긴장이 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과연 제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데이터가 진실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것일까요? 공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모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멎는 듯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대가 넘는 KF-21이 완전 양산 단계에서 조립 중이었거든요. 거대한 공장 안에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조립 단계에 있었어요. 조명이 기체 표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빛 광택이 눈부셨어요. 레이더 흡수 도료가 빛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규모에 압도됐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제기가 아니라 완전한 양산이었어요. 생산 라인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양산 라인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박소진 수석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네, 현재 월 2대씩 생산 중입니다. 내년엔 3대로 늘립니다. 이미 주문이 100대 넘게 밀려 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국산 엔진 시험실로 안내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연구실을 지나쳤어요.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엔진이 테스트 베드 위에 장착돼 있었어요. 크기가 장대했습니다. 이륙 시 추력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이 됐어요.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시험 가동 중이었어요. 건물이 진동했습니다. 출력 16,300파운드입니다. 연료 효율은 F414 대비 103%고요. 내구성 테스트도 1000시간 통과했습니다. 엔지니어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온 마크 웨슬리 정보관이 제 옆에서 낮게 속삭였어요. 이 엔진 양산되면 미국의 통제권은 의미 없어집니다. 부품 하나까지 독자 생산이니까요. 수출 허가도 필요 없고요. 저는 엔진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터빈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독자 엔진이라는 건 단순히 부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권의 문제였죠. 기술 독립이었어요. 더 이상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임무 컴퓨터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에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화면마다 다른 전투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시나리오가 동시에 진행됐어요. 적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센서 퓨전 화면도 켜져 있었습니다. 레이더, 적외선, 전자전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었어요. 360도 전방위 정보가 하나의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F-35보다 빠릅니다. 약 1.3배 수준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제가 테스트 파일럿 시절 꿈꿨던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엔 기술이 따라오지 못했죠. 10년 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원했던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옆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계약 초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문서를 넘기고 있었어요. 통역사가 옆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기술 공유, 부품 생산 분담, 공동 업그레이드 계획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로드맵이 20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단계별 목표가 명확했어요. 우리는 독점에 집착했고 그들은 공생을 선택했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접근법이 이렇게 다를 줄이야. 다음날 이른 새벽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KF-21과 드론 4대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체들이 조명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 시연이 곧 시작된다고 했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정민호 소령이 조종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비행복을 입고 헬멧을 들고 있었어요. 헬멧을 쓰고 기체에 올랐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작이 숙련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수백 번 반복한 동작이었죠. 엔진 소리가 활주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음이 공기를 진동시켰어요. 가슴이 울렸습니다. 저는 활주로 옆 관제탑 앞에 섰습니다. 쌍안경을 목에 걸었어요. 태블릿도 준비했습니다. 전직 F-35 파일럿인 제 눈은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륙각도, 가속시간, 상승률, 받음각까지 본능적으로 분석했어요.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파일럿은 평생 파일럿입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속 200km를 넘어섰어요. 이륙 순간 기수가 들렸습니다. 각도가 완벽했어요. 15도 정도였습니다. 기체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상승 곡선이 매끄러웠습니다. 추력 대비 중량비가 좋아 보였어요. 고도 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2000m를 넘어섰어요. 기체가 롤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완벽했죠? 각도가 정확하고 속도 조절이 일정했습니다. 360도 회전이 깔끔했어요. 이어서 코브라 기동이 펼쳐졌습니다. 기수가 급격히 위로 올라갔어요. 거의 수직에 가까웠습니다. 90도는 넘었어요. 그리고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이 순간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됐어요. 제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군. 완벽해. 레이더랑 유지율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98%였어요. 극한 기동 중에도 표적 추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F-35보다 높은 수치였어요. 드론 4대가 동시에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상승했어요. 대형을 갖추며 날아올랐습니다. 정민호 소령이 조종석에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어요. 한 손으로 4대를 지휘하는 겁니다. 드론들이 각기 다른 고도에서 표적을 추적했습니다. 하나는 저고도 500m, 하나는 중고도 2000m, 2대는 고고도 5000m에서요. 3차원 전투 공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투 효율 5.8배 증가입니다. 한 명의 파일럿이 5대 전투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앤드류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건 미래의 전투였습니다. 제가 상상만 했던 전투 방식이었어요. 내부 무장창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기체가 저공 비행으로 들어갔어요. 고도 300m로 낮췄습니다. 기체 하부가 열리며 미사일들이 드러났습니다. 암람 4발과 아이리스티 2발이 보였어요. 무장이 깔끔하게 수납돼 있었습니다. 외부에 장착하는 것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블록 3부터 완전히 적용됩니다. 지금은 프로토타입 단계고요. 2년 후면 양산 기체에 장착됩니다. 박소진 엔지니어의 설명이 들렸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데이터를 받았어요. 램 코팅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레이더 흡수 물질이요. 흡수율 93%였어요. MIT 실험실이 독립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미국 차세대 소재와 97% 동일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오차 범위가 3% 이내였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이었죠. 한국 공군 시험 데이터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A사 레이더 탐지거리 180km, 초음속 순항 마하 1.4, 전자전 성능 EA18지 대비 85%. 모든 데이터가 일치했어요. 교차 검증도 완료됐습니다. 3개의 독립적인 기관이 검증했어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KF-21은 가짜가 아니다. 이건 진짜야. 하늘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파일럿의 본능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14시간의 비행이었어요. 공항에서 곧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릴 시간도 없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였지만 긴급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소집한 회의였거든요. 전략실은 이미 전쟁터였어요. 복도에서부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공기가 팽팽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KF-21X 병행 운용 모델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밤새 정리한 보고서였습니다. 잠도 안 자고 썼어요. 미국 방산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동맹국의 선택권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윈윈 모델이죠. 우리도 이익이고 그들도 이익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사천에서 찍어온 영상과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대형 스크린에 KF-21의 비행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 시연 영상도 재생됐어요. 드론들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이 화면을 주시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요. 리처드 헤일이 난입했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이 회의 당장 중단하시오.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MIT 분석 자료가 나타났죠. 독립 검증 결과였습니다. 리처드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한국에 매수된 게 아니면 이럴 수 없어. 방산업계를 배신하는 겁니까? 수십만 일자리가 걸린 문제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리처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독점에 매수된 겁니다. 현실을 보세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마커를 집어들고 2개의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왼쪽에 부정 시나리오, 오른쪽에 협력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화살표로 결과를 표시했어요.
KF-21을 부정할 경우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로 향합니다. 이미 접촉이 시작됐어요. 필리핀은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KF-21을 인정하고 협력할 경우 동맹은 유지되고 미국의 리더십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기술 협력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는 거죠. 6세대 전투기도 함께 개발할 수 있어요. 앤드류가 추가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최근 움직임이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중국, 러시아와의 접촉 빈도가 지난 3개월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분석관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커 고문 말이 맞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해요. 우리가 막으면 그들은 다른 데로 갑니다. 기득권과 미래 세대의 충돌이었어요. 세대 갈등이 선명했습니다. 50대 이상과 30, 40대의 시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리처드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미국을 배신하는 거라고.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들렸죠. 배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하늘에서 직접 봤어요. 데이터도 확인했고요. 이건 사실입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며칠 후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공식 서한이 배달됐습니다. 의회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최종 결전이 시작된다는 걸요. 모든 게 여기서 결정될 거라는 걸요.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데이터를 재검토했어요. 발표 연습도 10번 넘게 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좋은 징조 같았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500명은 좋게 됐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언론도 몰려왔습니다. 카메라가 20대는 넘었어요. 각국 언론사들이었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리처드가 먼저 증인석에 섰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넥타이도 바르게 맸습니다. KF-21은 4.5세대 가짜입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허상이죠. 동맹국들이 검증되지 않은 기체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50년간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검증된 기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리처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스처도 크고 강했습니다. 연단을 쳤어요. 의원들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긴장이 됐습니다. 저는 에린 파커입니다. F-35 테스트 파일럿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찰칵찰칵 들렸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평생을 하늘에서 보냈습니다. F-35의 모든 것을 알고 있죠? 한계도 강점도요. 700시간을 테스트 비행했습니다. 그래서 KF-21을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파일럿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KF-21 시연 영상을 틀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유무인 복합 전투 장면이 펼쳐졌어요. 정민호 소령이 드론 4대를 통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코브라 기동 장면도 나왔어요. 의원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용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MIT 자료를 제시했어요. RCS 0.5제곱미터, 램 흡수율 93%, 생존성 1.2배입니다. 이건 독립적인 제3자 검증입니다. MIT가 직접 분석한 겁니다. 의원들이 배부된 자료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넘었어요. 보좌관들이 의원들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보좌관 한 명이 급히 메모를 건넸습니다. 속보였어요. 방금 들어온 뉴스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가 KF-21 구매 우선 검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어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의원들끼리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최종 선언을 할 시간이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KF-21은 준 5세대입니다. 블록 3 이후엔 완전한 5세대가 됩니다. 독점은 일시적이지만 협력은 지속됩니다. 미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통제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일어나 공식 문서를 낭독했어요. KF-21X는 동맹 전략 자산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중 일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습니다. 절반 이상이 박수를 쳤어요. 리처드는 패배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었습니다. 청문회장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청문회 다음날 아침,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라인 전체가 모인 거예요. 대통령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났어요. 대통령이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파커 고문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즉각 추진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반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한미 공동 발표가 나왔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어요. 성조기와 태극기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도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KF-21 블록4 공동연구, 6세대 전투기 기술 협력, 동맹국 공동 생산 가능성 검토, 전 세계 언론이 속보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까지 모두요. 헤드라인이 도배됐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햇빛이 강물에 반사돼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잭이었어요. 에린, 응.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의 선택은 옳았어. 나도 인정할게. 처음엔 화났지만 지금은 이해해. 내가 본 게 맞았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그 말 듣고 싶었어. 우리는 결국 다른 길을 걸었지만 하늘을 사랑한다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었어요. 20년이 지났어도요. 통화를 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가죽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어요. 낡은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잉크가 발에 있었어요. 70년이 넘은 글씨였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다시 날아오를 것이다. 이 나라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안다. 언젠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당시 썼던 문장이었어요. 1953년 7월 23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지금 현실이 됐어요. 70년 만에요. 아버지가 본 그 나라가 이제 하늘을 함께 나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저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책장에 다시 꽂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음날 오전 한국 측과 첫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 박소진 수석 엔지니어가 나타났습니다. 정민호 소령도 함께였어요. 한국 측 엔지니어 10여 명이 보였습니다. 다들 미소 짓고 있었어요. 파커 고문님, 반갑습니다. 함께 일하게 돼 영광입니다. 저는 인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블록4 공동 연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기술 협력 분야를 하나씩 짚었어요. 엔진 기술, 레이더 기술, 스텔스 기술, 인공지능 시스템까지요. 6세대 전투기 기술 협력 로드맵도 검토했습니다. 25년 계획이었어요. 단계별로 세분화돼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사천 공장이 보였어요. KF-21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은빛 기체들이 조명을 받아 빛났어요. 마치 미래를 향해 대기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이제 더 이상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독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협력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통제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독점이 아니라 공생이죠. 새로운 하늘은 이제 함께 납니다. 박소진 엔지니어가 화면 너머로 답했어요.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높이 날아오르죠. 창밖으로 전투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하얀 비행운을 그으며 날아갔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땅에서 꿈꿨던 미래가 지금 제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70년 전의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저는 평생 하늘을 날았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로, 테스트 파일럿으로, 그리고 이제 협력의 가교로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늘을 함께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협력의 하늘을, 공생의 하늘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